안녕하세요. 아로타로의 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곧 여러분에게 푹 빠지게 될 이성은 누구일까입니다. 과거나 현재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롭게 등장할 인물일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특징과 만나는 장소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놓여진 원석 또는 카드를 보시고 끌리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초록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만간 푹 빠지게 될 인물의 특징과 관계성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 알아볼 텐데요. 처음으로 볼 것은 상단의 3장의 카드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뽑아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 패스트 라이프가 나왔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러한 인연이다. 그러한 가능성도 보이고, 그리고 과거에 한번 헤어졌던 인물,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카드랑 같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계속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이거든요. 그리고 맨 상단의 첫 번째 카드, 새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장 모두 여러분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바라만 봤던 그렇게 짝사랑 중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조만간 푹 빠질 사람은 이제까지 여러분을 계속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뭔가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든지 또는 둘이서 대화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보여져요. 마냥 여러분을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다가가지 못했던 인물.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은 아니고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이거나 또는 사귀지 않았지만 여러분을 바라만 봤던 또는 마음에만 두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는가를 봤어요. 두 번째 줄에 왼쪽 2장의 카드. 여기에서도 정말 찐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만 보고 있다.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이든 여러분하고 사귀지 않았는데 짝사랑만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과 현재 접촉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트루 러브라고 나왔거든요. 정말 여러분을 오랫동안 좋아했었다라는 게 상단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에서도 바라만 보고 말을 걸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서로 근처에 있다든지 연락을 가끔씩 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자, 그러면 맨 아래 3장의 글씨 카드를 볼게요. 이거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장소에서 만났다든지 또는 앞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카드에서 또 나왔어요. 그 사람은 염탐 중, 여러분을 SNS로 염탐을 하던지 SNS 활동을 볼 수 없다면 짝사랑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역시나 나와졌어요. 그리고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과거에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됐다든지 둘 중에 한 분이 반했던 사건이 있다든지, 그런데 가능성을 보자면 이 사람이 정말 찐사랑이다, 정말 나의 운명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두 번째 줄에서 가운데 2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이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뭔가 차갑거나 무표정한 인상이 아니다 라고 해요. 뭔가 미소를 띠고 있다든지 아니면 선한 인상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게 불특정 다수가 봤을 때도 뭔가 다가가기 어렵다 라는 인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소를 지었을 때 순한 느낌 또는 다정한 느낌도 풍겨져요. 뭔가 이 사람은 조금 착할 것 같아, 상냥할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분위기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얼굴형이 좀 턱선이 딱 보이는 스타일. 정말로 턱이 갸름할 수가 있고요. 옆으로 봤을 때 턱이 샤프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통통하거나 동그란 얼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봤을 때 아주 크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동그랗다든지 옆으로 길다든지 작은 눈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코는 아주 높지는 않고요. 대신에 일자로 쭉 뻗은 코다. 코끝이 조금 살아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은 두툼하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 보통 정도거나 약간 얇은 입술, 그리고 웃었을 때 미소가 예쁘고 눈빛도 사근사근한 스타일, 그러한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여자다라고 하면은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남자다 하더라도 귀엽거나 차분한 인상? 그러한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의 몸매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두 번째 줄에 오른쪽 두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 남자라고 했을 때 팔 근육이 조금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두툼하게 팔 근육이 있거나 아니면은 말랐는데 장 근육이 있거나 그러실 가능성이 보이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운동을 많이 하신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살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두껍다든지 그렇기보다는 늘씬하게 뻗은 다리, 그렇게 보이고, 이분이 남자분일 경우에 뱃살은 조금 있을 수가 있다. 스스로 약간 가리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옷에 가려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여자다라고 하면은 가슴도 조금 어느 정도 있고 허리에서 골반 이 라인이 예쁘신 것 같아요. 허리에서 골반 이 라인이 예쁘고 뱃살이 없는 스타일, 콜라병 몸매, 그러한 라인이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빠졌는지, 왜 좋아하게 됐는지를 맨 하단에 가장 오른쪽 카드로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조건을 따져서 좋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너무나 끌렸다 라고 나왔거든요. 머리가 계산이 돌아가기 전에 몸속에서 또는 전생에서부터 이미 이 사람의 DNA 또는 무의식에 여러분이 박혀 있어서, 그래서 본능적으로 여러분에게 끌렸다. 이게 본능적으로 끌렸다는 게 육체적인 사랑? 아, 저 사람이랑 어떻게 잘해보고 싶다. 몸매 좋다. 스킨십 너무 하고 싶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전체적인 카드가 여러분을 오랫동안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이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사랑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람을 언제 만나는지, 그리고 두 분이 만났을 때의 모습과 어떤 사이가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두 장의 카드는 언제 만나는지를 본 거거든요. 여기에서 한 인물이 배를 바라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설명드린 그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결정을 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 만나고 싶다 하면서 염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 이 배와 사람이 만나게 된다. 그리고 옆에 소울 패밀리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도 이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때는 둘 중에 한 분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바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오른쪽 두 장의 카드로 두 분의 만났을 때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지금 이 두 장의 카드는 앞으로 두 분이 만났을 때 어떠한 사이가 될지, 그리고 두 분의 성향이나 행동적인 차이는 무엇일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만났을 때 초창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분 중에 조련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자연스럽게 밀당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데 마음은 같이 있는 게 즐겁대요. 같이 있는 게 즐겁고 앞으로도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둘 다 똑같은데, 다른 한쪽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일편단심으로 바라보고 정말 해바라기 같은 사랑을 한다. 그 수동적인 사람 쪽에서 행동을 과감하게 못하고 스킨십 같은 것도 굉장히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람 쪽에서 리드가 진행이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두 분의 성향이 반대이지만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나왔고, 반대적인 측면에서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을 정확히 모르겠어. 내가 기다리고 지켜보고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튕겨져 나간 스타일이 아니다. 한결같은 사람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빨강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만간 푹 빠지게 될 인물의 특징과 관계성,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상단에 세 장의 카드를 볼게요.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 장의 카드로 봤을 때 얼굴을 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첫 번째 경우는 그러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를 얘기 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언제든 깜짝 소식을 듣고 싶었던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 언제든 연락이 오기를 그렇게 바랬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의 인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먼저 다가갈 수 없고, 그리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사귀지 않았다든지 앞으로 만날 사람이라고 하면은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는지 이미지 카드와 글씨 카드를 같이 볼게요. 지금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카드, 그리고 그 밑에 글씨 카드, 이렇게 네 장을 같이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와 일치하는데요. 여기 집 그림에서 보면은 네모난 창문 두 개가 있죠. 이 네모난 창이 사진이라든지 스마트폰 화면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옆에 데스티니가 나왔는데, 온라인상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글씨 카드를 봤을 때 소개팅 어플이라든지 SNS,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 온라인상에서 우연히 또는 운명처럼 알게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과거의 인물이라고 하면은 SNS나 메신저 같은 것으로 앞으로 소통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두 번째 줄에 오른쪽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카드들이 신기하게 나오는데, 우선 과거의 인물일 경우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지금도 얘기를 드리긴 했었지만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나 서로가 굉장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그게 서로 똑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언젠가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은데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 걔 싫은데? 나 관심 없는데? 라고 그렇게 느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무의식에 남아있고, 그래도 먼 훗날 언젠가 얼굴을 볼 날이 있을까? 아니면 두 분 다 지금 SNS가 연결돼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가 온라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나한테 관심 없지. 그래, 네가 뭐 관심 없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과거의 인물이면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거나 지금 소통 중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얼굴을 안 보고 만나는 사람인데 서로가 이상형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몸매를 떠나서
서로 얼굴에 끌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형,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서 아, 나 저런 스타일 좋아. 저런 스타일이 내 취향인데? 라고 했던 그런 스타일이다. 뭔가 평소에 내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외모 또는 내가 동경했거나 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얼굴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자, 그럼 이분의 몸매는 어떠할지 가장 오른쪽 두 장의 빨간색 카드를 볼게요. 이분의 하체 쪽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상체 쪽 있죠. 딱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 나는 조금 슬림하면서 잔근육 있으면서 배에 식스팩은 없고 그런데 약간의 근육이 있는데 마른 듯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붙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면 딱 거기에 맞는 사람. 근데 그러한 뭔가 정해놓은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몸매를 봤을 때 몸 괜찮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남자고 이분이 여자다라고 하면은 아, 나는 가슴이 뭐 C컵이었으면 좋겠고 허리는 잘록했으면 좋겠고 쇄골은 조금 튀어나왔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런 것에 부합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맨 하단의 오른쪽 세 장의 카드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끌리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과거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걔 나한테 관심 없어. 나 안 좋아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포기를 했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봤을 때 가장 큰 가능성은 둘 다 마치 버려진 것처럼 또는 걔 나 이제 완전 관심 없고 완전 싫어하는구나 라면서 포기를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좋아했는데 포기를 해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직도 좋아한다. 가까운 미래에도 여러분에게 푹 빠져 있다. 두 분 중에 뭔가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소통이나 마음의 교류를 하지 못한 채로 조금 뭔가 오해라든지 추측을 하게 되는 상태에서 두 분 다 또는 이분 쪽에서 포기를 해야만 했었다.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인연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 카드에서 봤을 때 두 분 다 집에 있는 카드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 중에서 유독 눈에 튀었다. 정말 특별하다. 그러한 사람을 온라인상에서 발견한다라고 나왔어요. 특히나 이분 쪽이 푹 빠지게 될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 명의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게 이제까지 내가 찾던 이상형인가 봐 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끌리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언제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흐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만나는가 라고 봤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SNS라든지 플랫폼이나 어플 이런 곳에 여러분의 사진을 걸어놓게 되면 여러분의 모습을 공개하면은 만나게 된다. 여러분이 어떤 매력 있는 사진을 걸어놓으면 만나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남자분 쪽에서 많이 망설이실 것 같긴 한데 나한테 1도 마음이 없을 것 같아. 나한테 마음을 완전히 닫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미련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면 만나게 된다 라고 나왔어요. 두 분이 조금 어떤 여지라든지 미련이 있다라는 사인이 있어야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오른쪽 두 장의 카드로 관계 흐름을 봤을 때 과거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서로가 장벽을 느낀다. 어떤 연락을 했을 때 차일 것 같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걔는 나를 싫어할 거야 등등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어떤 단서, 그런 것이 생겨야 만나는 흐름이다.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두 분이 빠르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온라인상으로, 그러니까 메신저나 플랫폼 이런 거에서 서로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난 다음에 얼굴을 보게 된다.
그래서 아주 급만남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신중하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정보와 마음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한 다음에 만나게 되는 흐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노랑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만간 푹 빠지게 될 인물의 특징과 관계성,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상단의 4장의 카드를 살펴볼게요. 이 상단의 4장의 카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질문을 해봤거든요. 여기에서 첫 번째 카드에서는 시계가 나왔고 두 번째는 큰 바위덩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른쪽 2장의 카드도 같이 봤을 때 과거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헤어졌던 사람이거나 여러분이 현재 알고 지내는 사람. 그래서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에 만났었다가 헤어진 사람을 먼저 얘기를 드려보자면 두 분의 과거 관계가 회피를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십을 했다든지 대화를 회피했다든지 그래서 한 분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고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소통이 완전 막히고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회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두 분의 과거 관계는 그러했다. 그 둘의 입장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쪽이 되거나 그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였던 사람이 여러분을 지금도 못 잊고 앞으로도 푹 빠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지인이거나 물리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을 몰래 좋아하고 짝사랑하고 염탐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밀 연애를 해야 되는 관계. 그게 주변에 알리기가 어려운 관계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왼쪽에 3장의 카드, 그리고 아래에 글씨 카드를 같이 볼 건데요. 일단은 글씨 카드를 봤을 때 모임, 지인, 회사, 학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모임이나 회사, 학교 이렇게 집단 속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현재 이러한 무리 속에서 있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줄의 카드들도 같이 봤을 때 여러분 중에 일부의 어떤 분들은 지금 간간히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성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사귀거나 원활한 소통을 하는 분도 일부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욱더 푹 빠지게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는 이렇게 집단 속에서 여러분이나 그분 둘 중에 간간히 말을 걸고 대화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겠다. 그리고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 속에서 만난 그러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두 번째 줄에 오른쪽 2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일단 이분의 인상을 봤을 때 부드러운 인상이다. 그리고 청순하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라 하더라도 각이 졌다든지 날카로운 인상, 차가운 인상 그러한 스타일은 아니다. 여자분이라고 하면 더욱더 조금 귀엽고 청순한 그러한 느낌이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눈 같은 경우에 작거나 보통 정도 그렇게 보여지고 코를 보자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되게 오똑하다든지 샤프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동글동글하거나 보통 정도의 높이 그 정도로 나왔고 그리고 입술은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턱선을 보자면 볼살이 살짝 있는 분도 계시고 동글하면서 조금 계란형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라인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몸매의 특징은 어떠한지 맨 하단의 오른쪽 2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이분의 몸매를 봤더니 남자분이라고 하면 말근육, 그러니까 팔이 근육이 있든 하체 쪽이 탄탄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하체가 좀 발달이 됐다든지 탄탄한 근육이 붙어 있다든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분이 여자라고 했을 때는 힙이 작은데 애플힙이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큰 그런 스타일. 그게 포인트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끌리는지를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외모 있죠. 여러분의 외모 중에서도 얼굴, 완벽히 이 사람의 이상형이다라고 나왔어요. 첫눈에 보고 반했을 수가 있고 평소에 이상형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내 이상형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의 외모가 어디 하나 빠지지가 않고 완벽히 자신의 기준에 들어맞고 기존에 이 사람이 보지 못했던 얼굴일 수가 있다. 그렇게 나와졌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 만나는지 그리고 관계 흐름을 살펴볼게요. 먼저 왼쪽에 3장의 카드로 언제 만나는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남자분 쪽에서 걔가 나를 안중에 안 두겠다 라는 생각에서 사실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에 만난다 라고 나왔어요. 그게 어떤 계기로 깨닫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누군가 알려줘서 깨닫거나 온라인상에 뭔가를 보고서 깨닫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추측이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나를 사실 마음에 두고 기다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에 둘이 다시 만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귄 적이 없는 지인 또는 주변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둘이서 따로 만나게 되는 1대1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때의 관계 진전이 된다. 또는 현재 들이대고 싶다 해도 여자분 쪽에서 인기가 있어 보이거나 남친이 있어서 못 들이대는 그러한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변에 있거나 지인의 경우에는 남자분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생겼을 때 그때 가까워진다. 그럼 오른쪽에 2장의 카드로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지 그리고 두 분의 성향적인 모습도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랑 소울메이트,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 된다.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여져요.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던지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의 사람 중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1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 주변에도 아예 뭐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은 정말 친구 같은 사이, 재밌고 뭐 소통 잘 되고 그런 사이로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과거의 사람 중에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또는 현재 주변에도 매력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 분은 정말 갑을 관계도 없고 영혼의 동반자 그런 수준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리딩 여기에서 마칠게요. 보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만간 푹 빠지게 될 인물의 특징과 관계성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상단의 4장의 카드를 살펴볼게요. 일단 이 카드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뽑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과거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깊게 사귀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친구 사이 또는 가벼운 썸 그러한 관계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 아니면 현재 여러분의 동료 그리고 집단 속의 인물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두 분의 성격적인 차이가 한 분은 외향적이고 자신감이 있고 뭔가 잘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금 행동한다든지 당당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한 분은 생각이 너무 많고 결단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굉장히 한 명 좋아하면은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러한 타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둘의 성격 차이는 그런 면에서 반대적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두 번째 줄에 왼쪽에 세 장의 카드, 그리고 아래에 글씨 카드를 같이 볼 건데요. 여기에서 글씨 카드를 봤을 때 노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나 자기계발, 취미, 그러한 장소에서 만난다라고 나왔어요. 어떤 학창시절 또는 집단 속에서 어울렸던 사이, 그러한 과거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는 현재 공부나 취미, 노는 거, 이러한 모임,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두 번째 줄의 오른쪽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봤을 때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호감을 갖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이 사람 둘 다 얼굴이 조금 나와진 걸로 보여지는데, 한 분은 얼굴이 동글동글한 그런 타입, 콧대는 조금 있고, 그리고 조금 귀엽게 생긴 얼굴이 동글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고, 다른 한쪽은 좀 갸름하고 눈이 크고 부리부리한, 그리고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스타일, 그러한 타입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인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줄에 전체 카드를 봤을 때 서로가 마음에 있지만 서로가 모르고 있다? 그러한 가능성이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분의 몸매는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맨 하단의 오른쪽 두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이분의 몸매 같은 경우에 가슴 쪽이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 또한 가슴 쪽에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남자든 여자든 가슴 쪽에 자신이 있고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뱃살을 좀 가리려고 한다? 약간 똥배가 있든 요즘에 살이 쪘든 조금 옷으로 가리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분이 왜 여러분에게 끌렸는지 하단의 가운데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이분이 확실히 집단 속에서 여러분을 만난 게 맞으신 것 같아요. 학교라든지 회사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는 모임,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와중에 여러분만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못 봤다. 여러분이 최고로 괜찮았다. 그래서 너무나 강렬하게, 그리고 심장에 확 꽂히게 반했다 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의 외모가 정말 특별할 수가 있고 흔하지 않은 얼굴일 수가 있고, 또는 진짜 이분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제일 괜찮았다, 제일 눈에 띄었고 짝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무나 인기가 많아 보이고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아서 바라만 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나와졌어요. 그리고 일부의 어떤 분들은 남자분 쪽에서 일십을 했거나 말을 무시했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느낀 여자분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언제 가까워지게 될지, 그리고 관계 흐름을 살펴볼게요. 과거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 만났기 때문에 연락의 루트가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락의 루트가 생기면 바로 만날 수가 있다. 그게 SNS든 연락처를 알게 되든지 간에 연락의 루트가 생기면 만날 수가 있다 라고 나와졌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연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의 루트가 생기면 만나게 되거나, 또는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온라인상으로 보고 있는데 연락을 할까 말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같아서 동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어서 연락을 할까 말까 주저하는 쪽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게 되면 만날 수가 있다. 현재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연락처를 두 분 중에 한 분이 따게 되면 번호를 알게 되고 두 분 중에 한 명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가까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 두 장의 카드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볼게요. 두 분이 만났을 때 어떠한 케미와 행동을 보이게 될지, 한 분은 조금 숙기가 없다든지 연애에 서툴다든지 수동적이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향적인 그 사람 쪽에서는 두 분이 만나셨을 때 생각지도 못한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스킨십을 과감하게 한다든지 말로써 직설적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데 수동적이고 내향적인 사람 쪽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굉장히 좋아한다. 뭔가 놀라면서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케미가 잘 맞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